방금 흑백요리사 마지막 12편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야, 이거 좀 약간 뭉클하네요. 밤비는 너 백수저야 흑수저야? 맨날 땅바닥에 있는 거 먹으니까 흑수저지. 손 보니까 백수저네. 저도 요리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 결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9 to 6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맨날 TV 보고 있는 건데, 제가 2014년에 10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좋아하는 게 푸드네트워크 올리브 TV였어요. 요리 프로그램을 다 챙겨본다? 집중해서 본다 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요리쇼는 올리브쇼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요. 가장 대중들에게 요리를 많이 알린 쇼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둘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국 이래 최고의 요리쇼는 흑백요리사고 아마 대중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2편 4주간 방영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요. 매일 화요일만 기다리면서 산 것 같아요. 사실 요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씨가 말라 있었어요. 3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올리브쇼, 마스터셰프 코리아, 한식대첩 이렇게 3개의 요리쇼가 크게 있었고요. 근데 이게 다 2016년에 끝났습니다. 얼마 안 된 쇼 같죠? 8년 전에 이미 다 완결해 난 쇼예요, 이 3개가. 그 뒤 에라에 갑자기 백종원님이라는 규격 외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요리쇼 중 최고는 냉장고를 부탁해였고, 백종원의 3대 천왕, 집밥 댄성생 요렇게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 3대장 요리쇼였던 것 같아요. 전 3대장, 후 3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밌는 점은 이 후 3대장도 집밥 백성생과 3대 천왕이 2017년에 끝났고요. 냉부가 2019년에 끝났습니다. 다 코로나 이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 5년간 대한민국의 요리쇼는 멸종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흑백요리사가 제작된다는 게 소문이 났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백종원님은 그야말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대단한 프랜차이즈 CEO가 어떻게 연예대상급의 방송인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분을 소재로 대중이 행복을 얻은 게 5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넷플릭스의 자본력과 기획력이 있어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되네요. 결국 그의 인지도와 그의 매력으로 다시 되네요. 저는 요리 프로그램의 엄청난 매니아로서 요리 프로그램은 정말로 호스트바를 많이 타는 성격의 예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든 램지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TV 셰프거든요. 백종원님은 아시아에 뚝 떨어진 천재적인 푸드 엔터테이너고요. 결국은 이 흑백요리사도 그분이 안대 쓰고 음식을 맞춰내는 모습으로 흥행을 한 걸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백종원님에 대해서 말한 김에 안성재 셰프님에 대해서도 말해보자면 백종원님이라는 존재가 넷플릭스 초대형 요리쇼를 만들게 했다면 이 흑백요리사라는 경연 자체는 안성재 셰프님이라는 위대한 셰프 때문에 작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재밌죠. 우리나라의 3스타가 뭐 서너 명이었어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권위가 분산되잖아요. 근데 단 한 명이라는 거. 아마 모르게 몰라도 전 세계의 3스타를 받은 셰프들은 다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을 거예요. 안성재 셰프님은 좀 강인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셔서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3스타 셰프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미군 출신의 아마추어 복싱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3스타만으로도 이미 한도 초과인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느낌. 근데 백종원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인자하고 서민적인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상호 보완이 너무 잘 되는 느낌? 더군다나 그 3스타 셰프가 코리안 컨템퍼러리를 하시는 분인 것도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흑백요리사가 일본에서 만들어지면 일본에는 스시 3스타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시 3스타면 사실 양식, 한식, 중식을 평가하는 거는 살짝 어색하게 느끼잖아요. 그쵸? 어쨌든 3스타여도 서양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련을 한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두 분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놀라웠다.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더 거들자면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할 생각을 안 하고 2인 체제로 만든 것도 정말 훌륭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인 체제인 푸드쇼는 없어요. 마스터셰프 3명이고요. 아이언 셰프도 3명이고요. 고든 램지 쇼에서 고든 램지 혼자 심사를 하면 했지 둘인 거는 성공 사례 레퍼런스로 가져올 수 없는 일이거든요. 2인의 심사위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말이 되게 하니까 정말 멋져지는. 왜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다시피 한번 성공하면 너도 나도 다 만들잖아요. 블라인드 러브 이런 쇼 막 미국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나라에서 블라인드 러브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포맷을 복사하고 싶을 텐데 이거 쉽지 않을걸요.
어느 한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외식 사업가, 압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단 한 명의 셰프, 이게 도출이 안 될걸요? 너무 우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백종원님 같은 규격외의 사람, 단 한 명의 3스타였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이었던 거예요. 3스타가 없어도 안 돼. 3스타가 여러 명이어도 안 돼. 외식 사업가인데 TV를 못해도 안 돼.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쇼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너무 절대적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 하긴 정말 힘들 것 같다. 사실 심사위원도 그렇지만 참가자도 어렵죠. 특히 백수저 캐스팅이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현재 넷플릭스가 신격화되어 있다는 점. 이게 뭐 MBC TVN이었으면 절대 못해요. 오징어 게임이니 피지컬 백이니 막 성공시킨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참가자들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외국에서 한식이 너무 핫해요. 지금 그냥 세계 푸드 트렌드의 중심에 한식이 있어요. 고추장. 그러니까 에드워드리 셰프님, 성경 롱기스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세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절대적인 넷플릭스의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점은 격차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K 컨텐츠가 너무 잘 돼서 넷플릭스에 말도 안 되는 투자가 들어가니까 기존 푸드쇼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쳐봐요. 미국에서 넷플릭스 푸드쇼가 열린다고 말해봐요. 그래봤자 뭐 HBO, 홀루 이런 데 하는 거랑 뭐 예산 비슷하겠지. 넷플릭스라고 격이 다를 거라고 기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아시아 나라라 그러면 K 컨텐츠만큼 넷플릭스의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격차는 나긴 나겠지만 압도적일 거라는 기대까지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결국 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른들의 사정인데 그 현격한 격차가 이 초호화 라인업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었는데요. 백종원 님이 파인디시를 심사할 능력이 되느냐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논란부터 이건 아마 제작진의 미스인 것 같은데 안유성 셰프님, 찰가방 요리사님, 만찢남님 이 세 분을 빼가지고 한 부분에서 저도 좀 맥이 좀 빠졌던 거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불공평하고 존중이 부족해도 현저히 부족한 점으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봤던 11화 12화에서는 다시 한번 이슈에 대한 애정을 되찾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00명의 평가단 그룹 미션하고 그 다음 레스토랑 미션으로 그룹이 2번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개인 미션으로 아주 밀도 있게 보여주려면 중간이 그룹 미션이었던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요리사를 뽑는데 그룹 미션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쇼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는 저는 개인이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최고의 요리는 반드시 프로페셔널 등급이어야 된다. 돈 받고 팔 수 있어야 되고 금액을 지불하고도 만족해야만 최고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료로 주는 음식은 최고고 나발이고가 없다. 그러면 돈 받고 파는 음식이라는 것은 숙련된 훈련된 주방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주방은 반드시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업까지 요리사의 실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단체 미션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요리쇼의 순수한 재미는 그냥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1대1 대결에 있긴 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세미파이널에서 30분마다 한 명씩 떨어뜨리는 미션을 한 건데 정말 오랜만에 쿠킹쇼를 보면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경력을 쌓은 셰프들이 완전히 쪼이는 모습? 정말 미션은 잘 짜긴 했더라고요. 두부만 가지고 7라운드를 도는 그런 게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두부 가지고 요리 한 두세 개 만드는 거는 일반 요리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프로들을 이길 만한 맛과 퀄리티로 7개를 뽑아낸다? 제가 봤던 푸드쇼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챌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의 승리자를 가르는데 참 합당하고 지켜보는 시청자로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리 셰프님의 그 요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경이로웠습니다. 젊은 셰프의 아이디어 이게 아니라 에드워드리 셰프님 같은 경험 많은 노련한 날 때부터 기질 자체가 창의적인 사람만 뚫어낼 수 있는 미션인 것 같아요. 조금 살짝 아쉬웠던 점이라면 두부 요리 만들기 그 경연이 너무 강력해서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죄송하게도 나폴리 마피아님이 올라간 내 인생의 요리 만들기 스테이지가 더 쉬운 스테이지처럼 느껴지는 부작용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인생 요리 미션 또한 자기 인생의 스토리부터 감성파리까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평가절하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시청자들 입장에서 에드워드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플롯이 만들어지긴 했었다. 에드워드리님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허각 존박이 있어서 슈퍼스타 K가 뜬 거고 울라라 세션이 있어서 뜬 거고 BY가 있어서 쇼미 그 시즌이 뜬 거거든요.
어떻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 한국 이름을 밝힐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 떨어졌으면 그걸 못 밝히고 끝나는 거잖아요. 꼭 방송꾼, PD 작가가 아니어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도 자기의 삶에 대해,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은 그런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말도 안 되는 요리 실력과 유명한 셰프로서의 품격과 매너와 거기에 스토리텔링까지 같이 맞물리니까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에드워드 리 셰프님은 되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나폴리 마피아님도 참 우승자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매 미션마다 주목을 받을 만한 순간이 있었고, 리조또 100인분을 20분 안에 쳐낼 정도로 테크닉도 좋으신 분이고, 맨 처음에 나폴리의 쓰레기통부터 마지막에 하트 모양 라비올리까지 스토리텔링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이을 수 있는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거기에 패자부활전 1등, 첫 번째 결승 진출 대결 1등, 이것만 봐도 입에 딱 넣었을 때 깡패 같은 맛이 나는 요리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지만 제가 볼 때 내년은 당연하고요. 혹시 내년 여름에나 먹어보면 굉장히 선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유튜버 여러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정지선 셰프님의 딤섬이 맛있었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좋다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 흑수저 대결할 때 고기깡패님이 만드셨던 가르비뇽 있잖아요. 갈비와 비프 부르기뇽을 합친 창작 요리 하신 거? 그 두 가지 요리를 각각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두 개의 하이브리드에는 혹시 그 지점인가라는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꾸 상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참가자는 트리플스타 님이었어요. 일단 그분의 그런 샤프함? 굉장히 매력적인 안경남의 그런 비주얼, 그런 것부터, 저는 사실 제 영상에서는 그것을 감히 실현할 실력이 없어서 깜냥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파인다이닝, 파인디시에 대한 어떤 동경, 환상이 되게 강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사실 우리 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파인다이닝 셰프님들이 나왔었어요. 미슐랭 별 다신 분들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런 서바이벌성으로 진짜 압박이 큰 상황에서 매 단계를 파인다이닝의 완성도와 품격을 보여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리플스타님은 그거는 미슐랭 3스타 3군데를 돌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렇게 정갈하고 질서 잡힌 성격을 가지신 사람인 거예요. 사람 본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바이벌 쇼잖아요. 7연속 두부 요리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도 그 퍼펙트한 쿠킹을 만드시고 완벽한 재료 손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우리 일반 대중들이 파인다인이란 게 뭔지, 왜 수십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격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플스타님을 처음부터 탈락하실 때까지 계속 응원을 하면서 지켜봤었습니다. 제가 또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신경 쓴 게 있다면 안성재 셰프님의 수트, 여러분 그거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퍼플색 수트를 입으셨고, 중간에는 딥그린색 수트도 입으셨고, 마지막 대결 때는 아주 라이트한 베이지 색깔 수트도 입으셨는데, 화이트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화이트 수트를 입으면 그건 그냥 니몰캣입니다. 야가미 라이토예요. 화이트 수트가 저 뭐야 라는 생각이 안 들려면 라이트 베이지여야 돼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길 가다가 그런 색깔 수트를 입은 사람을 보면요, 누가 봐도 마술사처럼 보여요. 수트라는 것은 되게 우리의 인식 속에 되게 보수적인 옷이라서 블랙, 그레이, 네이비로 거의 떨어지거든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런 게 살짝이라도 티라도 나는 순간부터 날티가 나는 게 수트거든요. 근데 안성재 셰프님의 이게 카리스마 때문인지 어떤 아우라 때문인지 그 수트가 받더라고요. 여러분, 퍼플 색깔 수트 소화하는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성품일 리 없는 완전한 테일러드 핏인데, 어깨 봉제나 등 라인 떨어지는 느낌이나 햄라인, 그 밑단 라인의 폭이나 이런 실루엣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안성재 셰프님의 수트를 어디서 맞췄는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혹시 본인이 골랐을까 아니면 제작진이 골라줬을까, 매 심사마다 다른 걸로 가신 거 보면 분명 누군가 디렉팅은 한 건데, 누군가 생각은 한 건데, 혹시 본인이 했다면 군인 출신인 사람이 저런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나?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예술적인 감각에 대한 천재성의 증거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안정영 셰프님 검색해서 이 쇼 이전에 언론에 나오실 때마다 입은 옷도 다 한번 챙겨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컬러를 지정해준 스타일리스트건 누군가가 센스 있는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성재님의 수트를 보는 맛이 아주 좋았다. 이 쇼가 성공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핵심인 거는 아마 그 안대를 끼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끼고도 재료들을 막 맞춰내는 거죠. 무슨 의도로 이 요리를 만들었는지도 막 알아내고,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심사위원들의 권위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 쇼의 권위 자체를 형성하죠. 그 비주얼도 너무 재밌고요. 백종원 님이 안대를 끼고 있는 그 모습, 어떤 셰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나폴리 마피아님의 플레이팅 보세요. 나폴리 쓰레기 봉지 있었던 그 첫 번째랑 마지막에 양갈비 디시까지 그분의 스타일 자체가 큰 접시 위에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만든 이 세 개의 지도를 보여줄 테니 이 위를 여행하라 라고 플레이팅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셰프분들이 플레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미슐랭 스타 주방에서도 뒤에 셰프들은 다 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자를 굽는 사람은 하루 종일 관자만 굽는 거예요. 관자를 구워서 앞에 받치면 헤드 셰프나 수 셰프가 플레이팅에서 내는 거예요. 그만큼 플레이팅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파인다이닝에서는. 근데 그 백수저 셰프님들 같이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이 플레이팅 능력을 무시하고 심사하는 거잖아요. 방송으로 따지면 대성공했고 실제로도 너무 재밌었고 백종원, 안성재 두 분의 놀라운 미각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방송으로선 다 좋은데 이게 요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옳은 요리 대결인가 라는 데는 좀 퀘스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이거를 제작진분들이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존경받는 셰프님들을 설득해서 캐스팅 해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에 나를 투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그림이 팍 떠오르면 그거를 찍지 않고는 못 참아요. 그걸 연출하지 않고서는 전체 작품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제 뇌피셜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감독님이나 왕 작가님 중 한 분이 백종원 님이 안대 쓰고 먹는 거 해보면 어때요? 되게 웃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난 꼭 해야겠는 거야, 이 쇼를 통해서. 그거 하면 정확하게 맞았고 대중의 마음을 그냥 저격해버렸고, 저 같은 일부 요리 매니아들에겐 저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게 했지만 대성공을 만드는 키 비주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쇼미더머니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6개월짜리 연예인이라고. 쇼미더머니 딱 나가면 대학 축제랑 행사로 돈 쫙 땡기고 6개월 뒤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쇼미에 의존하지 않고 홍대로 돌아가서 우리만의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셰프님들 업장 그냥 뭐 문전성시, 그야말로 다 뭐 잭팟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 품격 있는 요리들, 자기의 삶과 철학을 투영한 요리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넷플릭스가 데이트한 쇼들도 휘발성이 좀 있더라고요. TV쇼와 다르게 더글로리 할 때는 온 세상이 다 연지나 온 세상이 송혜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끝나고 한 2주 지나니까 더글로리 얘기한 사람이 없어. 이게 너무 한 번에 나와서 그런가. 옛날처럼 드라마가 한 3달 해줘야 이게 인이 박히듯이 계속 회자가 되는 건데 한 번에 쑥 얘기되고 싹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바라건대 훌륭한 요리들에 대한 이 소비자분들의 애정이 개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흑백요리사 레스토랑들이 매진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래도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못 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도 출연 섭외가 왔었습니다. 고사를 했었습니다. 피지컬 100을 이은 대기획 요리 100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또 굉장히 또 분석적이고 뇌피셜 돌리는 걸 좋아하니까 요리 100 좋다 이거예요. 근데 피지컬 100도 시작하자마자부터 50명 떨어뜨리고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것도 왠지 50명 떨어뜨리고 시작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근데 제 생각에 100명이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걸 할지는 몰랐지만 보나마나 조리가 아닌 방식으로 컷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했던 기본기 대결 뭐 이런 거예요. 양파 빨리 썰기, 면 만들기 이런 거를 해서 100명 중에 50명을 솎아놓고 50명부터 뭔가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런 쇼일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쇼면 여러분 제가 100명 중에 50명 안에 들 턱이 있습니까? 소수점도 없어요. 가능성이. 제 칼질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100% 아마추어 방구석 고들냄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고사를 했었는데 1화 보고 우와 저거 나갔었으면 진짜 가루가 될 뻔했다. 그 정도로 아예 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게 그 1화를 보고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 그럼 내가 필살기 요리를 뭘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3일을 생각을 했는데 못 정했어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요리 지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발적인 상황에 팍팍팍 대처해서 탁 맛있게 만드는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 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생각했는데도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무슨 요리를 했을까를 도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흑백요리사 마지막 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리에 대한 애정 부분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저렇게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프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기에 있을 깜냥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한 번 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뭔지,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요리의 행복과 요리의 매력이 뭔지도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흑백요리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해 봤는데 결론, 흑백요리사는 대한민국 요리 프로그램 고트다. 말 그대로 올타임 고트다. 또 하나, 슈퍼스타 K도 쇼미더머니도 한 시즌이 잘 되고 그 다음 시즌이 리즈였다. 왜냐? 최고의 지원자들이 모이는 시즌이 되기 때문에. 백수적 캐스팅만 어떻게 잘 되면 흑백요리사 시즌2는 전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진은 죽어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꼭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